저번 편에 배당주에 투자할 때 3년간 배당금, 배당 성향, 뉴스를 확인해서 잘못된 투자를 제가 피하는 법을 알려드렸죠. 이번에는 배당주를 제대로 투자하는 방법, 배당주 투자로 대박 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배당금이 늘어나는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배당주에 투자하는 거는 안정적으로 꾸준히 배당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배당금이 계속 늘어나는 기업이라면 주가가 저렴할 때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매년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지고 완전 횡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당금이 늘어나면요,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져요. 그래서 관심을 받아서 주가도 계속 오르게 됩니다. 주가가 올라도 배당금이 늘었으니까 매력적인 배당 수익률이 또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쌍용양해를 볼게요. 2017년에 32원이었어요, 배당금이. 그런데 2018년에 214원으로 7배 가까이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370원으로 상승하게 되는데 2017년 대비 배당금이 12배 가까이 올라버리죠. 당연히 주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기업은 문제가 있어요. 배당 성향을 보면 2018년부터 100%를 넘어가 버려요. 즉 기업의 이익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이고 정상적이지 않은 배당이라는 점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늘지 않고 그대로예요. 즉 배당금만 잔뜩 올린 상황이죠. 그래도 주가가 오른다는 점이 아이러니하지만 이게 단기적인 효과일 뿐 장기적으로 이런 배당을 지속할 수도 없고 주가도 계속 오를 수는 없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되어야 하냐?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배당금도 오르는 기업에 투자해야 완벽한 배당주 투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배당주 투자에서 가장 모범생을 꽂아보라면 맥커리 인프라예요. 민자고속도로 등에 투자를 해서 통행료 징수하고 혹시라도 부족하게 되면 부족분을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땅 짓고 헤엄치기 사업을 하고 있는 투자회사인데요. 매년 배당금이 늘고 있어요. 최근 3년간 80원에서 90원씩 배당금이 늘고 있는 모습이고 운용 수익도 매년 100억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로 보면 영업이익이 매년 100억 이상 늘어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배당 수익률은 3년간 6.4에서 6.7%로 굉장히 일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주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이거예요. 확실한 배당주다 보니까 맥커리 인프라로 투자자가 몰리게 되는 거고,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데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이 한 6.4에서 6.7 수준으로 항상 매년 주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금이 꾸준히 오르면서 주가도 꾸준히 오르게 되는 최고의 호재가 터지고 있는 기업인 거죠. 10년간 주가가요 3,000원에서 12,000원으로 4배가 올랐습니다. 배당 수익률만 6%가 넘는데 주가 상승률은 400%가 넘었으니까 엄청난 수익률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죠. 배당 수익률만 높아도 주가가 하락하면 이득이 없는 것처럼 배당주도 주식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미래가치가 있는 기업에 투자하셔야 돼요. 배당주를 배당으로만 보고 투자하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꾸준한 배당을 원한다면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해요. 만약 미래가치가 높은 기업이라면 배당금이 늘고 이익도 늘기 때문에 주가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미래가치가 높은 기업을 대표적으로 하나만 꼽자면은 SK텔레콤이 있어요. 국내 점유율 50%를 차지한 1위 통신 회사인데요. 앞으로 시대가 바뀌어도 통신은 꾸준히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G 시대가 오고 사물 인터넷 시대가 오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확장되고 무인 자동차가 생기면 당연히 통신에 연결되어야 해요. 통신 서비스가 필요한 곳은 계속 늘어나고 통신료를 받을 것도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게다가 국내 통신 기업은 세계의 회사가 독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정부의 규제만 없다면 최고의 상황을 가진 기업입니다. 그리고 배당금을 보면 매년 10,000원을 주고 있는데요. 주가가 20만원 선에서 몇 년간 정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현 주가가 20만원에 배당금 10,000원을 내년에도 준다라고 계산을 해보면 시가 배당률은 5% 정도로 꽤 괜찮은 편이죠. 여기에 SK텔레콤이 가진 숨은 가치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SK텔레콤은 본업인 통신업 외에도 SK하이닉스를 보유한 반도체 기업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정도로 앞으로 수요가 기대되는 산업이죠. 거기에 언택트로 최근 각광받는 온라인 쇼핑몰을 보유하고 있어요. 국내 3위인 11번가를 보유한 기업이 SK텔레콤입니다. 어쩌면 미래사회의 가장 유망한 업종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지금의 배당금은 보너스에 불과한 거고 장기 투자를 한다면 주가 상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죠. 세 번째, 이거는 좀 저만의 기법이긴 한데 주인이 혹시 사모펀드인가를
고려해봐요. 국내 기업들은 보통 배당을 잘 주지 않아요. 배당을 주는 문화가 아직은 대중적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사모펀드가 국내 기업을 인수하면 배당금을 크게 늘려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사모펀드는 국내 기업을 인수할 때 자기 돈으로 인수하지 않아요. 투자자들의 돈을 좀 받은 다음에 대부분의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인수를 해요. 그러니까 소수의 투자자의 돈과 다수의 대출을 동원해서 특정 기업을 인수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을 사서 몇 년 후에 되팔 때까지 대출 이자를 계속 내야 하는 운명인데요. 배당금을 받게 되면 이 돈으로 대출 이자를 갚으면 되니까 주가가 상승할 때까지 무한 버티기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기업의 가치가 늘어날 때마다 대출 한도를 늘려버려요. 그럼 대출 한도를 늘리는 만큼 다시 그 돈을 다시 받아서 투자자들에게 돌려줍니다. 투자금을 회수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실제 내가 투자한 돈은 0원이 되는 거고 대출금 비중이 100%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대출 이자만 갚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대출 이자는 매년 늘어나겠지만 배당금을 더 늘려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전혀 부담, 투자한 돈도 없고 유지하는 비용도 없이 이제 기업의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비싸게 되팔기만 하면은 차익을 남기는 장사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영리한 방식인 거죠. 그러면 우리도 배당 투자를 할 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배당금을 꾸준히 늘리는가? 주가가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사모펀드가 인수한 기업에 같이 투자하는 방식은 꽤나 괜찮은 투자 방법이 되겠죠. 기업을 인수하고 체질을 개선해서 매출과 이익을 늘리고 배당금을 늘리는 일을 사모펀드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주식을 미리 사두고 배당금을 받다가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 팔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투자가 되죠. 실제로 앞에서 보여준 쌍용량에도 사모펀드가 인수한 이후로 배당금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예시로 볼 대표적인 기업이 코웨이인데요. 사모펀드가 인수한 이후 주가가 3년간 4배가 올랐어요. 그 사이 배당이 어떻게 됐나 볼게요. 웅진그룹 시절 1,000원 정도였던 이 배당금이 2013년 사모펀드가 인수한 뒤에 급격히 증가합니다. 특히 코웨이 같은 경우는 배당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050원부터 시작했던 배당금이 3년 뒤에는 3,280원으로 3배가 넘게 증가했죠. 이익의 증가 속도보다 배당금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른데요. 배당금과 배당 성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익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배당금만 많이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배당금이 증가하면서 주가도 4배 가까이 상승하는 바람에 배당 수익률은 그다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만약 사모펀드 인수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코웨이를 샀다면은 3년간 매각 차익 300%에 배당 수익 35%가량을 가져가는 굉장한 투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배당주에 투자하는 3가지 방법을 우리가 기업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시가 배당률이 높다고 무조건 투자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현재 상황과 미래를 고려해서 투자하게 되면은 큰 수익을 안겨주는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방금의 예시를 들었습니다. 배당주도 결국 주식입니다. 은행의 예금과는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고요.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